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뭔가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아이 숨도 못 쉬는데 계모는 그 위로 올라가 뛰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내는데요,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천안 초등생 학대한 40대. 아이 가둔 가방 위로 수차례 뛰고. 이건 뭐지요, 이거는요? 제가 이거는요,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랬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거는요? 검찰, 피해자 사망 예견할 수 있어.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숨도 못 쉬겠다 호소해도 가방 위에 올라 뛰었다. 살인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혐의가. 장유희 변호사. 네. 일단 검찰 쪽에서 혐의를 좀 더 강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예. 경전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이제 의유를 해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예. 대해서 여성단체나 이제 뭐 여성 변호사협회 등에서 이건 살인죄로 의율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고 예.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는 부검의 뭐 정확한 사인 이런 부분이 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예. 이 검찰 단계에서 아마 이런 좀 끔찍한 뭐 가방 위에서 뛰었다든지 이런 새로운 정황이 더 드러났고 예. 이 부분은 이 아이가 굉장히 체구가 또래보다도 적었다는 건데 예. 이런 식의 어떤 물리력을 가하면 사실상 사망을 예견할 것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 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데까지도 사실상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윤시아 변호사,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였죠. 사실은 이제 뭐 가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그 안에서 숨쉬기 어렵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히려 이제 바람까지 이게 숨 가쁠 때 선풍기 바람만 쐬도 사실은 숨이 더 가빠지거든요. 근데 저렇게 또 다른 행위를 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학대가 아니고 아이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도 어떤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 이것을 예. 넘어섰다. 그래서 저 부분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뭐 관계를 떠나서 예. 저럴 수 있다는 게 좀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저렇게 그 범죄 행위를 하신 분들이 통상하는 얘기가 예.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그 버릇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좀 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해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겁을 먹거나 아니면 좀 혼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두려움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나기 싫어서 많이 거짓말을 하게 예. 되는데 그거를 또 빌미 삼아서 또 저런 폭행 내지 사망에 이르는 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같은 동시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기사들 많이 보실 텐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김주혁 교수님. 네. 매번 이런 사안 있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다시 벌어지는 일이 없을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는 상당히 예. 많이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프라가 별로 없는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예. 경남 창녕 구세아동의 고문 학대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또 취객이 공원에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폭행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저기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동 예. 결핍 지수를 보니까 예. 한국이 31.5% 정도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3.몇 %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문제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아동들하고 노인,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으로는 다 통제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위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문화들 같은 경우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들을 사회 안에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만 저런 화면들을 가지고 언론이나 어떤 정치권에서 막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예. 그 이후에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어떤 예.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시대적으로 예. 다 사라지는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게 당장 뭐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이나 정부에서 예.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예. 통해서 소위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문화들로 승화시키지 않는다면 예. 저는 저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항상 대증요법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뭐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번 기회를 좀 하나의 전환적 계기로 삼아서 입법 제도 문화라고 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예. 약자에 대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맹자가 그런 얘기 하지만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볼 때 행위를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측은지심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전 사람이 할 짓이 아닌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법률적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는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한 두 가지 분야의 댓글이 좀 뽑혔는데요. 먼저 국회 사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대 야소. 여대는 포용과 관용을, 야소는 국민을 위한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글을 아주 매섭게 올려주셨어요. 개원 한 달이나 다 지나가도록 법사위만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젠 발목 잡혀 못했다는 소리 못하니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할 때, 이 얘기는 여당으로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일 좀 합시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사안 다뤄봤는데 그와 관련된 댓글도 있군요. 추미애는 더 밀어붙여라. 바꿔야 산다. 강력한 지지 댓글입니다. 윤석열 가시방석에 앉아 최선을 다한다. 이 상황에 이거 좀 다른 결의 댓글도 올라 있습니다. 자,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